오늘은 조건부 확률과 베이지의 정리라는 주제로 영상을 하나 찍어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올린 영상 중에 몬티오레 딜레마에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 그때 인간의 직관을 확률이 많이 배신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조건부 확률과 베이지의 정리를 사용했었는데 조금 정확한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찍어서 올리겠다고 약속을 드렸었고, 오늘 그래서 조건부 확률과 베이지의 정리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개가 자욱해 낀 어느 날 밤의 일이에요. 한 대의 택시가 골목길을 달리고 있었고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을 치고 그대로 도망가 버립니다. 뺑소니 사고가 발생한 거죠. 단 한 명의 목격자가 있었는데 이 목격자는 초록 택시가 사람을 쳤다고 주장을 해요. 실제로 이 도시에는 초록색과 파란색 두 대의 택시만 운행되고 있었고, 목격자의 말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해본 결과 이런 어두운 밤에 이 목격자는 녹색과 파란색 택시를 제대로 구별할 확률이 80%, 그리고 녹색과 파란색 택시를 서로 바꿔서, 그러니까 잘못 판단할 확률이 20%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때 질문은 이거예요. 실제로 뺑소니 차량이 목격자가 증언한 초록 택시일 확률이 얼마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목격자가 80% 확률로 색깔을 맞춘다. 그리고 목격자는 초록택시라고 진술을 했죠. 그럼 당연히 목격자의 진술이 맞을 확률은 80%이니 뺑소니 차량이 초록택시일 확률은 80%가 될 것이다. 정말 그럴까요? 자, 이 주장에는 한 가지 큰 결함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실제 초록택시가 이 도시에 얼마나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랑 별개로 위의 논리는 아주 논리정연한데요. 자,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이 도시의 택시가 모두 파란색이었다면 어떻을까요? 그럼 이 목격자가 본 녹색 택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20%의 확률이지만 목격자는 잘못 본 것이고, 이 목격자의 증언은 당연히 거짓말이 될 겁니다. 자, 조금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 도시에는 녹색과 파란색 두 가지 종류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었고, 각각의 비율은 15%와 85%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목격자는 범인은 초록택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이 목격자의 진술은 80%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이 목격자가 범인은 초록택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범인이 초록택시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초록택시였는데 그것을 제대로 맞출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는 파란 택시였는데 그것을 잘못 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 두 가지가 목격자가 범인이 초록택시라고 말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죠. 첫 번째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이 도시의 택시 중 15%는 녹색이므로 사람을 친 택시가 녹색일 확률은 원래 0.15, 15%니까 0.15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얘가 제대로 볼 확률은 0.8이니 초록택시이면서 동시에 제대로 볼 확률은 0.15 곱하기 0.8, 즉 0.12가 되는 것이고요. 택시가 파란색일 확률은 원래 0.85이죠. 목격자의 진술이 없었다면 파란색 택시의 비율이 85%니까. 그쵸? 그리고 그 상태에서 목격자가 잘못 볼 확률은 0.2. 그러니까 파란 택시였고 잘못 볼 확률은 0.85 곱하기 0.2, 0.17이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목격자가 범인은 초록택시라고 말하게 될 확률은 0.39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0.39의 비율 중에 0.12만큼이 실제 초록택시인 경우니 구하는 확률은 대략 41%가 됩니다. 목격자의 정확도는 80%이고요. 실제 진술이 참일 확률은 41%가 나왔죠. 우린 이렇게 확률의 함정에 빠지는데 이유가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조건부 확률과 베이지의 정리라는 걸 하나하나 좀 공부를 해봅시다. 조건부 확률이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간단한 얘기예요. 일단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비가 올 확률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건 그냥 확률이에요. 비가 올 확률. 이 확률을 계산하려면 지금까지 날짜 중에서 며칠이나 비가 왔는지를 세보면 전체 날짜 중에 비가 온 날짜의 수를 통해서 확률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하늘에 구름이 끼어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구름이 끼었을 때 오늘 비가 올 확률은. 또 하나, 일어났는데 하늘이 쨍쨍하게 맑습니다. 하늘이 맑았을 때 오늘 비가 올 확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조건이 주어졌을 때 구하는 확률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쓰는 말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기예보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많은 조건이 주어진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조건부 확률은 별게 아닌 거지만 이 조건부 확률을 앞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거니까 조금 이제 기호화를 한번 해볼게요. A라는 사건을 아침에 구름이 끼는 사건이라고 하고요. R이라는 사건을 오늘 비가 내리는 사건이라고 봅시다. 확률은 영어로 probability라고 부르고 그 앞에 첫 자를 따서 구름이 낄 확률 그리고 비가 올 확률은 각각 PA와 PR 등으로 나타내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조건부 확률은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P 알바 A라고 하면 이것이 A가 일어났을 때 R이라는 사건이 일어날 조건부 확률이고요. 이걸 풀었으면 이렇게 되겠죠. 아침에 구름이 끼었을 때 비가 올 확률이 될 것이고, 비슷하게 P 알바 A의 여집합이다라고 하면 뭐예요? 구름이 끼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하면 맑았을 때 비가 올 확률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조건부 확률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요. 이 수치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는 별개로 두고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들의 크기 관계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예측할 수 있어요. 하늘이 맑았을 때는 평소보다 비가 올 확률이 줄어들 것이고, 구름이 끼었을 때는 평소보다 비가 올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정확한 수치는 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내가 어느 날 아침 날씨를 확인하지 못하고 회사에 지각을 해서 마구 뛰어왔습니다. 내 회사에 딱 도착하려는 찰나에 비가 막 내려서 홀딱 젖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오늘 아침에 구름이 꼈었던가? 다시 말하면 PA/R. 오늘 아침에 구름이 꼈었던가? 즉, 나는 비가 왔다는 조건을 알고 있는데 비가 왔을 때 오늘 아침에 구름이 꼈을 확률을 역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확률은 우리를 조금 고민하게 만들죠. 바로 이게 베이지의 정리가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P, B바 A, 그러니까 A라는 조건 하에서 구한 B가 일어날 확률이죠. 조건 확률의 기호를 방금 언급했었는데요. 자, 이때 우리가 이 바 뒤에 있는 사건에다가 조건 사건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앞에 있는 B에다가 목표 사건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의미는 뭐냐면 얘의 뜻이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것이고, 즉 이 A라는 건 주어진 조건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되는 사건은 B의 확률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조건 사건과 목표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건들은 이것 외에도 사건의 선후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사건이 있을 때 두 개의 사건이 뭐가 먼저 일어났느냐를 따질 필요 없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두 개의 사건이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일어나는데 하나를 선행사건, 먼저 일어난 사건이죠. 나중에 일어난 사건을 후행사건이라고 이름 붙여볼게요. 수학적으로 쓰는 말은 아닙니다만. 자, 그러면 첫 번째, 먼저 일어난 사건이 조건 사건이고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 목표 사건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먼저 일어난 게 목표 사건이고 나중에 일어난 게 조건 사건인 경우가 있을 텐데 잘 이해가 안 되죠. 무슨 얘기인가 하니 우리가 P 알바 A, 다시 말하면 A는 구름이 끼는 사건이었어요. 아까 구름이 끼었을 때 비가 올 확률에서 구름이 끼었다는 건 조건이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비가 올 확률이죠. 그런데 이 구름이 끼었다는 것은 비가 오기 전에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비가 온다는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선행사건이 조건 사건이며 후행사건이 목표 사건인 경우예요. 반대로 이런 질문을 했었죠. 내가 오늘 낮에 비를 쫄딱 맞았을 때 오늘 아침에 구름이 끼었었나? 끼었었을 확률은? 이렇게 물어본다면 조건 사건이 비가 오는 것이고 내가 목표로 하는 구하고 싶은 확률은 오늘 아침에 구름이 끼었을 확률이죠. 그런데 이 조건 사건이 바로 더 늦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죠? 후행 사건이고 그리고 목표 사건이 먼저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조건 사건 뒤에 있는 게 먼저 일어났을 때는 이건 우리가 계산하기 쉽습니다. 그냥 계산하면 돼요. 하지만 반대로 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목표 사건이 앞쪽에 있는 경우에, 아니 더 먼저 일어난 사건인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를 어렵게 하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C라는 사건을 어떤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건이라고 두고요. T라는 것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둡시다. 우린 두 개의 조건 방위를 생각할 수 있어요. P, T바 C, 그리고 P, C바 T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의미는 이렇습니다. 앞에 거는 뭐냐면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양성 반응이 나올 확률이죠. 뒤에 거는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 코로나에 걸렸을 확률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앞에 거는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이 조건이 먼저 일어난 사건이고, 그리고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에 양성 반응이 나왔으니까 목표인 T가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죠. 이런 경우는 쉽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두 번째 경우에는요,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조건이긴 한데 뒤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C라는 것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목표인 그런 사건이죠. 확률을 구하고 싶은. 그래서 얘가 목표 사건인데 얘가 더 먼저 일어난 사건입니다. 코로나에 걸린 다음에 양성 반응이 나오는 거지. 자, 두 번째 건 좀 어려운데 사실 이 첫 번째 거는요,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때 뭐일 확률? 양성일 확률인데 이건 굉장히 쉬운 확률입니다. 아, 우리가 이 확률을 계산하기 쉽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뭘 묻는 거예요? 검사의 정확도를 묻는 거죠. 이 검사가 얼마나 정확한 검사인가. 즉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만 대상으로 검사가 잘 맞는지를 조사하면 끝나는 확률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번째 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우리가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 코로나였을 확률을 구하는 거지, 내가 코로나에 걸렸을 확률. 그런데 이게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여러 개 있습니다. 요거 이지 갑자기 떴는데 선생님이 약간 순서를 잘못 짜서 그래요. 자, 무슨 얘기인고 하니 양성 반응이 나오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치료가 됐지만 과거에 감염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력 때문에 항체가 이제 검체가 되는 거지. 그리고 백신을 접종을 해도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떨 수도 있어요? 독감 같은 코로나가 아닌 다른 감기인데도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칩시다. 다시 말하면 양성 반응이 나오는 이러한 조건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뭐 내가 지금 코로나일 확률, 다시 말하면 현재 감염된 것이 양성 반응이 나오게 된 이유를 추적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확률을 계산을 할 필요가 있어요. 즉 현재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 일어났을 확률을 계산하고 싶다는 거죠. 자,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를 얘기할 차례입니다. 자, 지금 약간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 각각의 기호의 의미를 잘 파악하면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A, B 두 개의 사건이 있다고 할게요. 우리는 이런 기호를 쓰는데 말하자면 A와 B가 모두 일어날 확률이죠. A와 B의 교집합이라는 건 A, B에 모두 포함된다는 의미니까. 이 확률을 구할 때 우린 다음과 같은 곱셈 정리를 쓸 수가 있게 되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PA 곱하기 PB by A. 말로 해볼까요?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구름이 끼고 그리고 비가 올 확률은 오늘 아침에 구름이 낄 확률을 먼저 구한 다음에 구름이 낀 상태에서 비가 올 확률을 구해서 곱하면 되는 거죠. 지극히 당연하죠? 그런데 이 교집합이라는 것은 A, B를 서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걸 PA 곱하기 PB 바이라고 쓸 수 있다면 당연히 PB 곱하기 PA 바이로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계산하거나 이렇게 계산할 텐데 어떤 식을 써야 되는지가 바로 사건의 선후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에 A라는 것이 선행사건이고 B라는 것이 나중에 일어난 후행사건이라면 이 PB 바 A라는 것은 선행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중에 일어날 사건의 확률을 계산하는 거니 굉장히 쉬워지지만 밑에 있는 것은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의 조건이 들었을 때 먼저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을 묻는 거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형태 PB 바 A를 계산할 때는 굉장히 쉽지만 얘를 이렇게 계산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할 거예요. 아까 우리가 했던 질문처럼 비가 왔을 때 아침에 구름이 끼었을 확률, 다시 말하면 뒤에 일어난 사건의 결과를 알고 있을 때 앞에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사건의 확률을 묻는 질문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가르쳐주는 게 베이지 정리예요. 지금 잘 보시면 PA 교집합 B라는 것이 PB 곱하기 PA바 B니 PA바 B라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어? 다시 PB분의 PA 교집합 B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부 확률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조건부 확률의 정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을 하죠. 근데 선생님은 이걸 조건부 확률의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조건부 확률의 정의는 그냥 말 그대로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고요. 이건 조건부 확률의 정의가 아니라 이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기 어렵다면, 즉 보통의 경우 B가 뒤에 일어나고 A가 앞에 일어난 사건의 경우에 이렇게 바꿔서 푸는 게 더 쉽다는 걸 가르쳐주는 하나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에 사건의 선후관계에 따라서 어떤 조건부 확률은 그냥 바로 계산이 될 것이고 어떤 조건부 확률은 바로 계산되지 않으니 이렇게 바꿔서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자, 이제 여기 어디에서 많이 본 듯한 상자 그림이 있습니다. 상자 안에 공이 4개가 있고요. 그 공 4개 중에 2개는 파란색입니다. 우린 여기서 2개의 공을 연속으로 비복원으로 추출할 거예요. 비복원이란 말은 뭐예요? 한 개를 뽑고 넣지 않고 다시 다음 걸 뽑겠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첫 번째 뽑은 공이 파란색인 사건을 A, 그리고 두 번째 뽑은 공이 파란색인 사건을 B라고 합시다. 이 사건은 순서가 있으니까 당연히 A가 선행사건, B가 후행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상황에서 몇 가지 확률을 계산해 볼 텐데 첫 번째 PA를 계산해 봅시다. 말로 하면 뭐예요? 첫 번째 공이 파란색일 확률. 4개 중에 2개니까 이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P, B 바이는 무엇일까요? 조건부 확률이다. 어렵다. 아니에요. 이해를 합시다. 뭡니까?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풀었으면 첫 번째 공이 파란색이라는 가정하에서 구한 두 번째 공이 파란색일 확률. 첫 번째 공이 파란색이니까 얘가 사라졌어요. 그럼 두 번째 공이 파란 공일 확률은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건 조건부 확률이고 뭐고 관계없이 그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냥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확률은 거의 당연하게 계산이 됩니다. 자, 또 하나 해볼까요? PA 교집합 P. 다시 말하면 A도 파란 공, B도 파란 공. 첫 번째도 파란 공, 두 번째도 파란 공이니까 이것은 첫 번째 파란 공일 확률 곱하기 첫 번째가 파란 공이었을 때 두 번째도 파란 공일 확률. 되죠? 곱하면 6분의 1이 나옵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어떤 미친놈이 PA 교비를 PA 곱하기 PB바이라고 안 쓰고 이렇게 써도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건 그냥 미친 짓입니다. 왜 우리가 연속해서 두 번 다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을 두 번째가 파란 공일 확률에다가 두 번째가 파란 공이었을 때 첫 번째가 파란 공이었을 확률을 구해야 됩니까? 당연히 위에 걸로 계산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은 의미가 있어요. PA밥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첫 번째 공을 뽑았지만 그것이 파란색인지 모르는 상황이고 두 번째 공을 뽑았을 때 그것이 파란색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즉, 두 번째 공이 파란색이 나왔을 때 첫 번째 것도 파란색이었을 확률이죠. 맞습니까? 즉, 조건 사건이 뒤에 일어난 사건이고 목표 사건이 먼저 일어난 사건일 때 우리는 확률의 함정에 빠지고 이걸 해결해 주는 게 베이지의 정리예요. 계속해서 아까부터 이걸 해결해 주는 게 베이지의 정리라는 건데 베이지의 정리라는 게 언제 나오냐? 이제 나옵니다. 이제 베이지 정리가 무엇인지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식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베이지의 정리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이미 썼어요.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이걸 식으로 정리하는 상황인데 그럼 선생님 이 식을 정리하지 않고도 베이지의 정리를 써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걸 왜 하고 있습니까? 식으로 쓰면 좀 폼이 나죠. 예. 그런 이유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많은 문제에 또 적용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시작을 합시다. 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있는데 선후관계가 이래요. A가 먼저 일어났고 B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PA바 B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어려운 것. 뒤에 일어난 사건의 결과를 알고 있을 때 앞에 일어난 사건이 일어났을 확률을 묻는 거죠. 이럴 때는 조건부 확률을 PB분의 PA 교집합 B라고 바꾸라고 앞에서 얘기했었죠. 그리고 분모의 PA 교비는 그대로 쓰고요. PB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PA 교집합 B 더하기 PA 여집합 교집합 B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B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은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날 확률과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날 확률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거 기억납니까? 이 목격자가 녹색이라고 진술할 확률은 실제로 녹색이면서 녹색이라고 진술할 확률과 실제로는 녹색이 아닌 파란색인데도 불구하고 녹색이라고 진술할 확률의 합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얘기를 수식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은 전부 다 교집합이니까 확률의 곱셈 정리에 의해서 A 교집합 B라는 건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쓸 수가 있고요. 요 놈은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곱하기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됩니다. 이것이 베이지의 정리예요. 우리가 무엇을 한 건지 한번 살펴봅시다. 기호가 난무하니까 어려워 보이겠지만, 첫 번째, 우리가 이 확률을 계산하기 어려운 이는 이 B가 뒤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A로 바꿔주고 싶은 겁니다. 선행사건이 조건사건이 되도록. 그래서 이러한 식의 조작을 통해서 모든 조건부 확률의 선행사건이 A가 되도록 조작을 한 거죠. 자, 이제 이 아름다운 베이지의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뺑소니 택시 얘기를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처음 구하고 싶었던 확률, 목격자가 초록택시라고 진술했을 때 실제 초록택시가 범인일 확률이었죠. 두 개의 사건을 봤을 때 실제 초록택시냐 아니냐, 사람을 친 게 그것이 먼저 일어난 사건이니까 이걸 선행사건 A라고 두고요. 초록택시라고 진술하는 사건은 그 이후에 일어난 거니까 후행사건 B라고 두겠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조건부 확률 PA 바비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걸 우리 이미 알고 있고, 이것은 B가 후행사건이기 때문에 PB분의 PAUB로 바꿔서 풀어야 돼요. 그리고 PB라는 것은 PA 교집합 B 더하기 PA 여집합 교집합 B고요. 위에 거는 그냥 PA 교집합 B죠. 말로 풀어볼까요? 초록택시라고 진술했을 때 실제로 초록택시일 확률은 초록택시라고 진술할 모든 경우의 확률 중에서 그러면서 동시에 실제 초록택시일 확률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고, 초록택시라고 진술할 확률은 초록택시를 초록택시라고 진술하는 경우와 파란 택시를 초록택시라고 진술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확률의 곱셈 정리에 의해서 PA 교집합 B라는 것은 PA 곱하기 PB by A. 다시 말하면 초록색이고 초록택시라고 진술할 확률은 초록색일 확률에다가 초록색이었을 때 초록택시라고 진술할 확률. 다시 말하면 뭐예요? 바르게 진술할 확률이죠. 그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초록택시의 비율 0.15에다가 얘가 착각하지 않고 바르게 볼 확률 0.8을 곱한 것이죠. 그리고 PA 여집합 교집합 B라는 것은 초록택시가 아니고 그것을 초록택시라고 진술할 확률이니 초록택시가 아닌 확률 곱하기 그럴 때 초록택시라고 진술할 확률이 되는 거고요. 파란 택시일 확률은 0.85 곱하기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초록이라고 진술할 확률은 잘못 진술할 확률 0.2죠. 잘못 본 확률. 그래서 이게 1.7이었던 겁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41%죠. 자, 그러니까 베이지의 정리는 사실 뭘 한 거냐면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 계산 있죠? 앞으로 많이 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 계산을 그냥 식으로 다 풀어 쓴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왜 식으로 풀어 써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표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식으로 풀면 폼이 더 나죠. 근데 진짜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식을 쓰면서 어느 게 선행사건이고 어느 게 후행사건인지를 확인하지 못하면 내가 베이지의 정리를 써야 될 상황인지조차도 생각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베이지의 정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계산하고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비록 그 확률을 수치화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확률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삽니다.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지난주에 로또를 10장 샀다는데 이 친구가 로또에 당첨되었을까? 우리 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산에 가시는데 아버지는 오늘 산에 가셨을까? 어떤 여자가 죽었는데 살인범이 남편일 확률은 얼마일까? 아, 우리 회사에 너무너무 예쁜 그녀가 있는데 그녀가 날 사랑할 확률이 있긴 할까? 오늘 애인이랑 좀 안 좋게 헤어진 것 같은데 애인이 화가 났을 확률은 얼마일까? 우린 이걸 확률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치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 그런 걸 이제 궁금해 살겠죠. 물론 이 중에서 아까 아빠가 산에 다녀올 확률이라는 것은 한 달에 한 번꼴이니까 30분의 1로 수치화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앞에 조건들이 붙으면 이 확률들은 변합니다. 친구가 갑자기 요트를 샀다면 이 자식은 로또에 당첨됐을 확률이 올라가겠지. 아빠의 신발에 흙이 묻었다면 아빠가 오늘 산에 다녀왔을 확률이 올라가는 거고요. 남편이 만약에 거액의 보험금을 탔다면 그 남편은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을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뭐예요? 조건부 확률이고요. 지금 잘 보면 이 모든 예제들의 순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뒤에 있는 사건이
먼저 일어난 사건이고 나중에 있는 사건이 앞에 있는 사건이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로또에 당첨됐으니까 요트를 산 건데 요트를 샀을 때 로또에 당첨되었을 확률을 묻는 거죠. 이런 우리가 일상생활에 할 수 있는 모든 질문들이 다 뭐다? 베이지의 정리를 적용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린 이미 이걸 어떻게 알고 있어요?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요트를 샀다면 이놈이 혹시 로또에 당첨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죠. 즉 베이지의 정리가 얘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정보가 주어지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확률을 수정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주고 있는 거죠. 자, 퀴즈를 한 가지 내겠습니다. 저에게는 여자친구가 한 명이 있습니다. 머리가 긴 걸 보니 여자가 맞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한 달에 하루 정도 화난 상태가 돼요. 그리고 화난 날에는 80%의 확률로 카톡을 씹습니다. 그런데 화나지 않은 날에도 20% 정도는 카톡을 씹어요. 뭐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럴 수 있겠죠. 애인이 카톡을 씹었을 때 내 애인이 화가 났을 확률이 궁금한 거죠. 만약에 이걸 화난 날은 80%로 카톡 씹는다며 그럼 카톡 씹었으니까 80%네 라고 얘기한다면 잘못 계산한 거죠. 이 80%는 뭐예요? 화가 났을 때 카톡을 씹을 확률이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카톡을 씹었을 때 화가 났을 확률인 거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퀴즈가 있어요. 오제이 심슨이라는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몬티올의 딜레마가 있는데 이건 지난번에 선생님이 올린 몬티올의 딜레마 영상에 있는데 이 안에 보면은 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은 꼭 내 영상을 보란 얘기는 아니고 인터넷 같은 데서 이 얘기들 한번 찾아보시고 이것과 조건부 확률이 어떻게 연관되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조건부 확률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번에는 사실 이 베이지의 정리라는 게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이용이 되는데 특히 요즘에 아주 핫하죠. 챗 GPT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그쵸? AI. 이 AI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베이지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AI 정리는 어떻게 인간을 흉내낼 수 있는가 그것을 베이지 정리 연관지어서 한번 풀어보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이 토마스 베이즈, 그러니까 베이지의 정리를 처음 만들어낸 토마스 베이즈 목사님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입고 계신 옷이 이게 초상화예요. 사진은 남아있는 게 없어서, 사진이 없었던 시기인가요? 예, 초상화. 근데 이게 약간 상상도에 가까운 거라고 불러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옷을 입은 걸 보니 목사님 같죠? 목사님이자 통계학자였는데, 인간의 직관을 늘 뒤통수 때리는 확률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를 우리에게 주신 베이즈 목사님,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